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동시효과 구간에 이렇게 또 삼선이 분발을 하네요. 네, 거래소 지수가 장중 최고치 찍으면서 마감 들어왔습니다. 마감의 정서 저희 투마토 투자자문의 김정수 운용역 모셔보겠습니다. 운용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수는 좋았는데 다만 거래대금이 계속 고만고만해서요. 아직 확 늘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감은 좀 있는데 이게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네, 오늘장 풀이 먼저 해주실까요? 오늘 시장은 기존 주도주들의 매수세가 다시 좀 증가한 하루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동시효과 때 좀 자금이 들면서 종가 고가 형태로 마감이 좀 되면서 2644로 이제 마무리가 좀 됐는데, 막판에 지수를 좀 땡기는 자금들은 좀 산업별 좀 덩치 큰 애들 있잖아요.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이런 애들 좀 동시효과 때 좀 더 호가를 높여가지고 마무리가 되면서 뭐 하나에어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런 주식들을 보면서 이제 지수가 종가 고가 형태로 좀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2630 전후에서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었던 주도주가 조선주, 방산주, 그다음에 이제 원전주인데 여기에 뭐 전력주 정도가 숟가락을 좀 얹은 형태로 올라왔었거든요. 그리고 화장품 정도가 이제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시장을 리드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왔었는데 여기서 이제 꼼짝 못했던 게 수출주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수출주는 크게 이제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네 가지가 첫 번째가 반도체, 두 번째가 배터리, 그다음에 세 번째가 자동차, 네 번째가 바이오. 이 정도가 있어요. 물론 화장품도 수출주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장 전체 유동성을 키울 수 있을 만큼의 사이즈가 나오는 산업군, 섹터. 그러니까 시장에 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만한 이런 주식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284포인트에서 2640포인트, 50포인트까지 올라오는 이 기간 동안에 사실상 트럼프 2.0에 해당하는 종목들 쪽으로 솔린과 그 다음에 키노피, 순환매 그거 위주로 나왔었기 때문에 지수가 이제 올라오는 기간 동안에 오히려 수출주들 같은 경우에 소외받는 흐름들이 있었었잖아요.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수는 전고점을 향해서 가는데 꼼짝 안 하는 이런 흐름들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 가고 싶어도 계속 걸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시장의 상승을 계속 좀 가로막는 이런 역할을 좀 했었고, 자,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반도체 쪽에서도 보면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방해는 안 하는데 그렇다고 뭐 기여를 한 건 아니죠. 우리가 2630 이 원저리에서 하이닉스가 시장을 좀 기여하지는 않았잖아요. 위쪽으로 고개를 들지는 않았고, 그죠? 그냥 버텨주는 정도, 그냥 매수 자금 자체가 유지되는 정도 흐름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배터리는 완전히 시장하고 엇갈린 흐름들이 만들어지면서 올라왔었는데요. 지수는 계속 고점을 좀 높이면서 저점을 높이면서 전고점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오히려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된 보조금 폐지 이런 악재들이 쌓이다 보니까 배터리 관련된 업체들은 적자까지 기록을 해는 상태에서 오히려 여기서 이제 방해꾼이 돼버렸죠. 그죠? 만약에 배터리가 직전 저점을 깨지 않고 한 34만 원, 36만 원 정도만 언저리만 유지했었어도 지수는 한 2,700에 있었을 겁니다. 그죠? 이런 흐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배터리도 한번 좀 보면은, 코스닥에서 이제 시총이 제일 큰 게 에코프로 BM이잖아요. 그래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보면은, 시장이 이제 고점을 좀 높이는 기간 동안에 오히려 전저점을 낮췄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시장이 이제 상승, 이 흐름에, 배터리는 계속 방해했다는 얘기죠. 이 상승폭을 좀 가로막는 이런 역할을 좀 했다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자동차 한번 보겠습니다. 자동차. 자, 자동차를 보면,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는 실적은 좋은데, 지금 시장 트렌드에 안 맞는 거죠.
그죠? 배터리만큼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죠? 한 3등 정도 되겠네요. 배터리가 4등이라고 치면.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를 보면 오히려 이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전지점이 좀 깨져서 직전에 좀 위협해주는. 그러니까 지수는 고점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데, 배터리하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전혀 힘을 좀 못 내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오히려 방해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를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지수가, 고점을 좀 돌파하려고 하는 구간에 한번 인적 분해 이슈 때문에 올라가셨다가 그 상승폭 좀 반납했잖아요. 그렇다고 뭐 방해를 하진 않잖아요. 이렇게 지수 급락을 주도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뭐랑 똑같냐면 하이닉스랑 좀 비슷하죠. 그죠? 네, 게르게르 이런 거. 그 다음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보면은 시장에서 올라가는 기간 동안에 계속 전저점을 깨다 보니까 좀 상방을 좀 가로막거나 잃어버리는 이런 흐름들이 좀 나왔고, 그 다음에 에스파 같은 업체들이나, 그죠? 에스파 업체들이나 리가캠 바이오 업체들, 이런 업체들, 그 다음에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뭐 대웅지약이라든지, 그죠? 좀 위탁 관련된 이런 업체들은 오히려 이제 똑같은 바이오 내에서 좀 매수가 좀 먼저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번 시장이, 왔다 갔다 하는 이 기간 동안에, 이 한 2, 3주에 걸친 이 기간 동안에 갑자기 자금이 이런 좀 변화들이 있었던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시장에서, 계속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가 HD, 현대, 중공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HD, 현대, 미프라든가, 오늘도 이제 고점을 좀 돌파를 했죠. 그 다음에 하나오션, 하락하는 흐름이 일단 버텨는 좀 주고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조선주 내에서 삼성중공 같은 경우는, 다른 조선주들이 갈 때 옆으로 횡보했었기 때문에 그걸 좀 기간 조정 형태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그리고 한 번에 좀 메꿔주려고 하는 현대힘스라든지 태강 같은 업체들, 미리 납품이 나왔던 업체들, 이런 사이에서 좀 자금이 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주 쪽에서 자금이 계속 돌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방산주 같은 경우를 보면 하나에어로, 그 다음에 현대로템이 전고점 돌파하는 기간 동안 하나에어로나 LRG넥스 얘네들이 죽지는 않잖아요. 고점 부근에 계속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산 쪽 관련된 자금들도 계속 머무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좀 보면 우리가 한 2,600을 좀 돌파했을 때가 5월 12일인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2,550을 돌파했었을 때거든요. 이때가 한 4월 말 정도 돼요. 4월 말 정도 되는데, 자, 요 구간 종합주가 지수가 2,300대에서 2,550까지는 그죠? 시장이 시스템적으로 조선주와 방산주, 그 다음에 뒤늦게 이제 원전주와 전력주 따라 붙으면서 건설기계가 한 번 정도 튀는 이런 형태의 시스템으로 잘 올라왔었는데 2,550에서 이제 2,650을 가는 이 기간 동안에는 화장품도 좀 반등이 좀 있었고 납폭주도 좀 반등도 있었지만 동시에 신저가를 기록하는 배터리라든가 소부장 관련된 업체들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바이오라든가 이런 업체들도 동반해서 있었기 때문에 한 2, 3주 동안은 시장에서 계속 갈피를 못 잡고서 방향을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움직임이 좀 산발적으로 비연속적으로 움직임이 진행이 좀 됐었던 거죠. 이게 이제 지난주까지는 계속 이런 흐름이 나왔는데 오늘 흐름을 한번 보면 이게 또 이제 연속적이지 않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오늘 현재 나와 있는 결과로 보면 그죠? 지난주와 조선하고 이제 방산주의 흐름은 달라진 게 전혀 없어요. 원래 얘네들은 메인 자금도 있었으니까. 근데 반도체가 좀 달라진 거잖아요. 바이오 쪽으로 한번 삼바 쪽으로 자금이 붙으면서 위탁 관련된 업체까지 붙었었는데 오늘 보면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쪽은 아니지만 한미반도체 HB에 관련된 주식으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 게 한미반도체, 그다음에 리노공업, 테크잉 여기에 유리판 관련된 대장이 피노티스 이런 애들이 좀 움직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도체 쪽 관련된 자금들이 어쨌거나 시도는 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부분을 지금 포인트로 봐야 되냐면 2,550에서 2,630 요 구간에 지금 트럼프 2.0에 해당하는 방산주와 조선주, 원전주는 계속 이 주도주 역할을 했었으니까 새로운 주도주의 출현이 방산주하고 조선주하고 이 원전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기서는 반도체 쪽으로 쏠림이 나오든지 바이오 쪽에서는 이제 삼바 중심으로 좀 위탁 생산으로 자금이 붙든지 요걸 좀 계속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반도체 쪽으로 자금이 쏠리는 흐름들이 나온다면 HBM 관련된 주식을 저는 더 사거나 이쪽을 좀 목표 수익률 확 키워야 된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이제 유리기판이 붙는지를 봐야 돼. 그래야지 돈이 커질 테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트럼프 2.0에 해당하는 이 주도주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가운데 반도체와 바이오 쪽으로 자금이 쏠리느냐, 바이오 쪽으로 쏠리느냐, 반도체 쪽으로 쏠리느냐 계속 이걸 좀 확인을 해봐야 된다. 어디 한이가 완전히 위에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둘 중에 하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만약에 30%를 공략을 한다면 한 15%씩은 좀 담아놓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만약에 반도체 쪽으로 자금을 쏠린다. 그럼 확인한 다음에 더 사는 거고. 그럼 바이오는 그 2차 매수 당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바이오 쪽하고 반도체 쪽 해놨는데 바이오 쪽으로 만약에 자금 쏠림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반도체 살 돈을 바이오 더 사는 거고. 이런 식으로 좀 새로운 주도주에 출연하는 반드시 자금의 쏠림이 나오니까 이거 확인하시면서 대응하는 게 전 필요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한번만 더 정리해 주시면은 그러면은 바이오와 반도체 새로운 주도주가 출연하려면은 기존보다 유동성이 더 확 붙어야 됩니까? 아니면 기존의 유동성에서의 그 자금이 그대로 이동된다고 보면 되는 걸까요? 기존에 있었던 주식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기존 주도주는 다른 걸 볼 필요 없어요. 조선하고 방산종 원자력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주도주라는 건 우리가 이미 시장에서 드러났잖아요. 근데 여기서 새로운 주도주의 출연이 전 필요하다고 보는데 유동성이 정체가 되고 있는 가운데 얘네들이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네들이 자금 쏠리면 그냥 돈이 커져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증가 안 할 거 이걸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자금 쏠리면 유동성이 커지는 게 이치이기 때문에 만약에 반도체 쪽으로 자금이 쏠리는데 시장 규모가 작다 이거 말이 안 돼요. 그러면은 다른 주도주 쪽이 무너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됐든 바이오가 됐든 아직 누가 될지는 전 모르겠어요. 아직 그러니까 우위에 섰다고 보지는 않는 거예요.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반도체 쪽하고 바이오 쪽 이쪽으로 자금이 쏠리는 게 신호탄이다 이거야. 네, 이걸 좀 여러분들이 투자 포인트로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해줬습니다. 운용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